2021년 6월 2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KBS 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인증 모델 첫 공개. 오는 10월이면 우리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실제 비행할 발사체와 똑같은 모습과 성능을 갖춘 인증 모델이 개발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과거 러시아 기술로 발사체 엔진을 제작한 나로호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시작해 11년 만에 완전체가 됐습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최대 8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연합뉴스, 압력 감별의 빛 밝기 다르게 내는 전자피부 기술 개발. 파도오름 압력 따라 발광색이 달라지는 해양 플랑크톤에 차가 나요 국내 연구진이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 자극 세기에 따라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누르는 자극 외에 늘리는 자극에도 전자피부는 반응하는데요. 늘리는 자극에 비례해 빛의 휘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터치스크린이나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실감형 기술 등의 전자피부를 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삼저 호황 이후 32년 만에 수출 최대폭 증가. 지난달 수출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 석 달 연속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986년에서 1988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였던 삼저 호황 이후 최대폭 증가라고 하는데요. 수출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2달 연속 40% 넘게 확대됐고, 하루 평균 수출액은 2년여 만에 24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출이 늘고 경제가 좋아진 만큼 국민들의 삶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문, 탈원전 빠를수록 바닥나는 전력기금. 제2고용보험 사태 오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용을 결국 국민이 떠안는 꼴이 됐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통과시켰는데요. 이로써 정부는 전력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으로 떼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탈원전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지원하는 비중이 높아져 전력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해 제2의 고용보험기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문을 고려하고 진행하는 정부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 6월 1일 전일 상한가 종목 탑5 전합니다. 출처, 인포스타, 1. 세미시스코, 상한가,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 수도 계약 체결, 모멘텀 지속 등의 이틀째 상한가 2일 연속입니다. 2. 한국전자인증, 52주 신고가 토스, 나스닥 상장 기대감 속 지분가치 부각되어 상승했습니다. 3. 애니능률 52주 신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행보 본격화 기대감 등의 정치 인맥 테마주로 상승했습니다. 4. 오가닉티 코스메틱, 상한가, 중국 3자녀 출산 허용 등 산화 제한 완화 소식에 엔젤 산업 테마 상승 속 상한가 1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5. 웅진, 52주 신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행보, 본격화 기대감 등의 정치 인맥 테마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절차 쉽고 빠르게. 바이든, 트럼프 반이민 폐기 본격화.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펴왔는데요. 다양성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46쪽 분량의 초안에는 합법적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고숙련 노동자와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등의 이민을 돕기 위한 세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KBS, 중국 성폭행 초등교사 사형 선고, 공개 이유는 중국에서 또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사형 선고는 물론 실제 집행까지 하는 국가이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사형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이유는 성폭행 가해자의 사형 선고 사실을 넘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자 함인데요. 중국 당국은 학교 책임자가 강제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신문 WHO 중국산 시노백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세계보건기구가 1일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달 시노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중국 제약회사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에 대해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가운데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각 91%와 65.3%의 예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이 50.38%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사용 승인 최소 기준 50%를 겨우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 이재명, IOC의 서한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표시 삭제 요청.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IOC는 우리나라에 독도를 표시하지 말도록 했었죠. 그랬던 IOC가 일본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요청을 하고 있지 않죠. IOC의 이중적인 태도를 두고 이재명 지사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일이죠. 사이다 같다라는 표현, 이번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타임즈, 홍준표의 귀환 가능성 열렸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 복당 찬성. 홍준표 의원이 조만간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을 모양입니다. 당권주자 전원이 복당에 찬성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홍 의원의 입이 복당 후에는 좀 잠잠히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의 복귀로 당이 도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윤석열과 홍 의원이 함께할 국민의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SBS 조국 회고록에 갈라진 민주당. 송영길 사과로 진정될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으로 민주당 중진과 소장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봉합하고자 한다는데요. 아직도 조국 사태를 두고 나뉘어지는 민주당의 내용과 국민들 간의 분열이 안타깝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벌어진 민주당의 내용에 신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김부겸 성폭력은 조직 문화의 문제. 국방장관 강하게 질책.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이 안타까운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군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우회와 기강이 생명인 군의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부터 부실한 대응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조치가 실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기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국방장관부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똥별들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일보 유승민 기본소득은 헛공약. 하위소득자의 공정소득 지급.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선별적 지급을 골자로 한 공정소득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는데요. 결국 세금으로 집행될 소득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공정소득 또한 역차별과 이에 따른 분열이 예상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소득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선별이라는 맥락에 숨겨놓은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뉴시스, 혐의 없음. 한강 대학생 수사 사실상 종결. 경찰이 한강 대학생 A씨와 술을 마셨던 친구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구의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사실상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스원, 노숙인 밥잠자리 챙겨라 인권위 권고에 서울시 왜 난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의 잠자리 과밀 문제와 급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서울시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자칫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생활보호시설에 입소하기 꺼려하는 노숙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머니투데이, 오늘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도착. 예약률도 순항 중.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56만 회분이 추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고된 데 이어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에이지 백신 접종률도 70%를 돌파하는 등 예방접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SBS, 한 달 전까지 할인 이벤트 하더니 먹튀 급증, 코로나19 영향으로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연간 회원을 받아놓고는 덜컥 문 닫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환불을 받을 길이 막막한 가운데 헬스장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조금 덜고 긍정적인 것은 조금 더하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덜고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향상시켜라.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지금보다 한층 풍요로워지고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을 사는 지혜 중